제1장 박순자의 20년 1984년 봄 박순자는 22살이었다. 경기도 부천 작은 봉제 공장 구석에서 실밥을 뽑는 일을 시작했다. 남편은 2년 뒤 떠났다. 딸 지연은 3살이었다. 그때부터 박순자는 2가지 일을 동시에 했다. 엄마로 사는 것, 살아남는 것. 2000년 직원 1명과 직접 공장을 시작했다. 처음엔 재봉틀 2대, 그 다음엔 5대, 그 다음엔 10대. 순이야 봉제는 20년이 지나 직원 23명짜리 중소공장이 됐다. 박순자는 아직도 아침 일찍 나와 기계를 돌렸다. 사장이지만 재단도 하고 수선도 하고 포장도 했다. 사장님, 그걸 사장님이 왜 하세요? 내가 빠른데 어떡해? 딸 지연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다가 스타트업으로 옮겼다. 엄마 공장에는 관심이 없었다. 공장이 부끄럽다는 티를 어릴 때부터 냈다. 지연 중학생 때 엄마 직업란에 뭐라고 써? 공장 사장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 그럼 뭐라고 써? 그냥 사업가. 제2장 딸의 제안. 2019년 박순자는 64이 됐다. 무릎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졌다. 그래도 그만둘 생각은 없었다. 지연이 오랜만에 공장에 왔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공장을 저한테 넘겨주세요. 박순자는 실을 끈다 멈췄다. 왜? 제가 운영하면서 규모를 키워볼게요. 엄마는 쉬세요. 쉬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쉬라고 하지 마. 그래도 엄마,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박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딸이 자기 사업을 이어받겠다는데 나쁜 일은 아니었다. 설마 자기 딸이 뭔가 나쁜 생각을 하겠어? 한 달만 생각해 볼게. 감사해요, 엄마. 후회 없게 해드릴게요. 제3장 도장을 찍다. 한 달 뒤 박순자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대표 이전, 사업자 명의 변경. 미영이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내 딸인데 뭐가 걱정이야. 서류를 처리하는 날 지연이 박순자를 꼭 안아줬다. 엄마 고마워요. 잘할게요. 박순자는 딸의 등을 토닥였다. 직원들 잘 챙겨. 걔들이 오래 있었거든. 당연하죠. 그게 마지막이었다. 제4장 뉴스로 알았다. 6개월 후 어느 날 아침 박순자는 TV를 켰다가 멈췄다. 지역 뉴스 화면에 낯익은 건물이 보였다. 순이야 봉제 간판이 사라지고 물류창고 간판이 붙어 있었다. 중소봉제 공장 부지, 물류창고로 전환, 직원 23명 해고. 박순자는 TV 앞에 선 채로 움직이지 못했다.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다. 소리도 없었다. 지연에게 전화했다. 신호는 갔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받지 않았다. 10번 걸었다. 10번 다 받지 않았다. 박순자 전화기를 쥔 채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날 오후 미영에게서 문자가 왔다. 사장님, 저 짐 썼어요. 나머지 사람들도 다 나갔어요. 제5장 닫힌 문. 박순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사흘 동안 밥도 먹지 않았다. 물만 마셨다. 이웃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순자 씨, 괜찮아요? 대답 없었다. 박순자는 천장을 바라봤다. 20년, 23명.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스쳤다. 미영, 공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경숙이, 아이 낳고 복직한 소영이. 다들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갔다. 딸 생각은 하지 않으려 했다.
생각이 나면 가슴이 찢겼다. 미워하는 건지 이해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제6장 나흘째 아침. 박순자는 일어났다. 혼자서 결정한 일이었다. 그냥 더 이상 누워있기가 싫었다. 씻었다. 밥을 먹었다. 옷을 입었다. 거울 앞에 섰다. 눈이 퉁퉁 부었고 얼굴이 말라 있었다. 박순자 거울 앞에서 딸한테 진 게 아니야. 딸이 한 짓이 나쁜 거야. 소리내어 말하니까 더 선명해졌다. 핸드폰을 들었다. 미영에게 전화했다. 미영아, 나야.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니, 안 괜찮아. 그래도 일어났어. 다행이에요.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 전화기 너머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장님, 저 그 말만 기다렸어요. 제7장 작업실을 빌리다. 박순자는 가진 돈이 있었다. 딸이 공장 명의를 가져가면서 건넨 양도 대금 5천만 원. 처음엔 받기 싫었다. 하지만 받아뒀다. 이제 이게 미천이 됐다. 부천 골목에 작은 작업실을 얻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재봉틀 3대를 중고로 샀다. 한 대에 40만 원. 직원은 미영과 오래된 동료 1명. 사장님, 설비가 너무 적지 않아요? 처음엔 작게 해야 해. 나 2번 실수하면 끝이야. 무슨 실수요? 딸이 실수한 거지. 됐어. 그냥 하자. 첫날, 박순자는 직접 재봉틀에 앉았다. 20년 만에 혼자 실을 꿰었다. 손이 기억했다. 몸이 기억했다. 기계 소리가 시작됐다. 박순자는 울 뻔했다. 참았다. 제8장 딸의 연락. 3개월 후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미안해요. 설명할게요. 만나줄 수 있어요? 박순자는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답장했다. 지금은 못 만나. 나중에. 이상하게도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지금은 할 일이 있었다. 작업실 첫 납품을 마감해야 했다. 아동복 200장. 미영과 이틀 밤을 새웠다. 사장님, 눈 좀 붙여요. 내가 자. 나는 이거 끝내야 해. 납품을 마쳤을 때 박순자는 처음으로 웃었다. 제9장, 손이 기억하는 것. 박순자는 생각했다. 딸이 판 건 공장이었다. 기계였고 건물이었고 부지였다. 하지만 공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팔 수 없었다. 박순자의 손. 40년 동안 천을 만진 그 감각. 실 한 올 차이를 느끼는 그 손끝. 박순자 혼잣말. 기계는 뺏어도 이건 못 뺏어. 그날부터 그녀는 손바느질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공장 기계로는 못하는 것들. 한 땀 한 땀 손으로만 만드는 파우치, 손수건, 주머니. 제10장 복지관 수업. 이웃이 복지관 강의를 권했다. 시니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 SNS 마케팅. 박순자는 가기 싫었다. 나한테 SNS가 뭐야? 나이가 몇인데. 그래도 가봐요. 공짜잖아. 마지못해 갔다. 수강생 중 가장 나이가 많았다. 강사는 35세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다. 강사 정민준. 여러분 인스타그램에서 손으로 만든 것이 요즘 엄청 팔려요. 박순자는 팔짱을 끼고 들었다. 손바느질 수공예 장인 제품. 기계 못지않게 비싸요. 박순자의 귀가 열렸다. 수업 후 정민준이 먼저 말을 걸었다. 어머니 혹시 직접 만드는 거 있으세요? 손바느질 파우치 만들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다음 날 박순자는 파우치 3개를 가져갔다. 정민준이 한참 들여다봤다. 어머니, 이거 대박 납니다. 제11장 스마트폰 앞에서
정민준이 촬영을 도와줬다. 박순자의 손이 천을 다루는 장면. 바늘이 들어가고 실이 따라가는 클로즈업. 어머니 카메라 보지 마세요. 그냥 일하시면 돼요. 이게 뭐가 영상이 돼요? 제가 올려볼게요. 영상을 올린 다음 날 아침. 조회수 800. 댓글 이분 누구세요? 어디서 살 수 있어요? 너무 예뻐요. 어머니 연락처 올려요. 주문 받아야 해요. 이게 진짜 팔려요? 지금 팔리고 있어요. 박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세상이 바뀌어 있었다. 공장 없어도 팔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제12장 주문이 쌓이다. 첫 달 주문 40개. 두 번째 달 110개. 세 번째 달 280개. 사장님, 저 혼자서는 못 따라가요. 알아. 사람 더 불러야 해. 박순자는 예전 직원들에게 연락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돌아왔다. 경숙이, 소영이, 영란이. 사장님, 저 다시 와도 돼요? 기다렸어. 작업실이 비좁아졌다. 이사를 해야 했다. 이번엔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제13장 딸과의 마주침. 어느 날 슈퍼마켓에서 지연과 마주쳤다. 서로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엄마. 응. 잘 지냈어요? 응. 잘 지냈어. 짧은 침묵. 미안해요. 박순자는 잠시 지연을 봤다. 알아. 그게 다예요? 뭘 더 원해? 지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가 화가 안 나요? 화났었어. 근데 지금은 바빠. 박순자는 카트를 밀고 돌아섰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웠다. 제14장 가장 힘든 밤. 그날 밤 혼자 있자 무너졌다. 지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잘못한 딸이지만 그래도 내 딸이었다. 박순자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지연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엄마 손을 꽉 잡고 있던 작은 지연. 그 애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너무 바빴나? 너무 가난했나? 공장이 부끄럽다고 했을 때 뭔가 달랐어야 했나? 박순자는 울었다. 한참 울었다. 그리고 사진첩을 닫았다. 박순자 혼자서. 나는 내 길을 가야 해. 제15장 브랜드 이름. 정민준이 말했다. 어머니 이제 브랜드 이름이 있어야 해요. 브랜드 이름. 어머니를 표현하는 말이요. 어머니 하면 뭐가 떠올라요? 박순자는 생각했다. 손, 실, 천, 시간. 손이 기억한다. 그게 이름이에요. 손이 기억한다 브랜드가 탄생했다. 영문으로는 헨즈리 멤버. 정민준이 로고를 만들었다. 단순한 손 모양 하나. 첫 번째 브랜드 제품이 나왔다. 손바느질 파우치. 크림색 천에 빨간 실. 뒷면에 작은 스탬프. 메이드 바이 순이야. 수공예품. 제16장 언론에 실리다. 지역 신문 기자가 연락했다. 64세 여성 창업자가 SNS에서 화제라고요? 저는 그냥 만들었어요. 기사를 써도 될까요? 기사가 나왔다. 딸에게 공장을 빼앗긴 후 손바느질로 재기한 64세. 기사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다. 대단하다. 응원합니다. 사야겠어요. 하지만 어떤 댓글은 아팠다. 딸이 나쁜 짓을 했네.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박순자 정민준에게. 이런 기사가 나와도 괜찮은 거야.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면 안 내도 돼요. 근데 지금 주문이 2배가 됐어요. 박순자. 그냥 두자. 제17장 직원 6명. 월 주문량 300개. 박순자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줬다. 월급날 미영에게 봉투를 건넸다.
사장님, 이거 전 공장 때보다 많아요. 작은 데서 하니까 비용이 적잖아. 사장님, 감사해요. 내가 더 고마워. 안 떠났잖아. 퇴근 후 박순자는 혼자 작업실에 남아 있었다. 재봉틀을 켜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조용한 작업실을 바라봤다. 여기가 작아도 됐다. 여기가 내 것이면 됐다. 제18장 지연의 편지.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왔다. 지연의 필체. 박순자는 뜯지 않고 오래 들고 있었다. 그리고 뜯었다. 편지는 길었다. 자기 사업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엄마한테 말하기 부끄러워서 뒤에서 처리했다고. 잘못인 걸 안다고. 용서받길 바라지는 않는다고. 그냥 엄마가 잘 되길 바란다고. 마지막 줄. 엄마가 만든 파우치, 저도 가지고 싶어요. 박순자는 편지를 접었다. 서랍에 넣었다. 바로 답장을 쓰지는 않았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하지만 버리지도 않았다. 제19장 손바느질의 온도. 박순자가 만드는 제품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다. 기계를 쓰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박순자 인터뷰에서 기계로 만들면 빠르죠. 근데 손이 들어가면 달라요. 뭐가 달라요? 온도가 달라요. 사람 손 온도. 그 말이 온라인에 퍼졌다. 손이 기억한다. 사람 손 온도가 담긴 제품. 브랜드 스토리가 됐다. 주문이 또 늘었다. 이번엔 일본 소매점에서 연락이 왔다. 한국 수공예 제품을 수입하고 싶다. 딸이 공장을 팔 수 있어도 내 손은 못 팔잖아. 제20장 손이 기억한다. 2024년 박순자는 66이 됐다. 작업실은 이제 2개다. 직원 12명. 일본, 미국 한인 마켓에 납품한다. 어느 날 지연이 작업실 앞에 서 있었다. 박순자는 잠깐 봤다. 들어와. 지연이 들어왔다. 작업실을 둘러봤다. 12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었다. 엄마 잘 됐네요. 박순자 응? 지연이 진열대에서 파우치 하나를 집었다. 이거 살게요. 돈 받아야 해. 당연하죠. 지연이 계산하고 나가려는데 박순자가 불렀다. 지연아. 지연이 돌아보며 네, 엄마. 잘 가 내 딸. 짧은 2마디였다. 하지만 지연이 알아들었다. 눈물이 맺혔다. 감사해요, 엄마. 지연이 나간 뒤 박순자는 자리에 앉아 실을 꿰었다. 바늘이 천을 지났다. 실이 따라왔다. 손이 기억했다. 모든 것을. 손이 기억하는 것은 기술만이 아니다. 살아온 시간이다. 감사합니다.